14억 달러 가치의 항공기, 미 공군의 최고 기밀 자랑거리. 불과 몇 초 만에 활주로 위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미사일도 없었고 적도 없었지만 B2 스프릿, 하늘의 유령은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추락했다. 그 운명적인 임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폭격기가 군사항공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고가 되었을까? 지금 바로 이 비극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자. 2008년 2월 21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가장 현대적인 폭격기인 B2A 스프릿 등록번호 TN89-0127이 괌섬의 군 공항에 착륙을 마쳤다. 4대의 B2로 구성된 편대는 해당 지역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끝냈다. 89-0127은 편대에서 기지로 돌아온 마지막 항공기였다. 그러나 당시 괌 기지는 막 대량의 전투기와 무기를 추가로 받아들여 경납고수가 포화 상태였다. 보안 규정에 따라 B2 스프릿은 항상 외국 위성의 탐지를 피하고 민감한 센서를 기상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경납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먼저 착륙한 세대가 남은 경납고를 모두 차지해 마지막 항공기는 야외에 주차해야 했다. 편대가 밤에 바로 이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받아들인 불가피한 방안이었다. 이것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B2는 단지 최고 기밀 항공기일 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기체 전체에 걸쳐 수백 종류의 센서와 첨단 기술의 스텔스 코팅이 있어서 비, 습도, 온도로 인한 작은 편차라도 운영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현대 방공 시스템을 뚫도록 설계된 B2 스프릿은 미 공군의 가장 첨단 스텔스 전략 폭격기이다. 각 항공기는 핵폭탄을 포함해 최대 18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공중 급유 없이 11,000km 이상을 연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21세기의 이것은 하늘의 유령으로 비유되며 미국의 글로벌 억제력의 상징이다. 그날 B2 스프릿 등록번호 89-0127은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순환 폭격 임무에 따라 4개월간의 배치를 마치고 괌을 떠나 화이트먼 공군기지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임무는 약 11,900km의 거리를 16.2시간 동안 비행할 예정이었으며 2회의 공중급유를 포함했다. B2와 같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에는 길지만 익숙한 여정이었다. 처음의 비행은 2008년 2월 22일 출발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무원이 출발 준비를 한 직후 착륙기지의 악천후로 인해 이 계획이 취소되었다. 임무는 24시간 연기되어야 했다. 지연으로 인해 B2는 하루 더 야외에 주차해야 했다. B2와 같은 민감한 항공기에게는 이상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B2는 작동하지 않을 때 습한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2008년 2월 23일 오전 8시 미 공군 엔지니어 팀이 이륙 전 항공기 전체를 점검했다. 이때 괌 공항에는 3대의 B2만 남아 있었는데 한 대는 이미 이전에 이륙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무가 24시간 연기되어 전투단 부사령관, 비행대대 작전지휘관 DO, 작전조정관, 비행팀 리더가 승무원 준비 시간 전에 만나 착륙지의 날씨를 점검하고 이 임무를 계속할지 취소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임무를 맡은 기장은 저스틴 그리브 대령이었다. 총 233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 그중 336시간은 B2에서의 비행이었다. 그는 미 공군 제14비행 훈련대의 지휘관으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조종사 훈련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브 대령은 군사 및 항공 관련 분야에서 6개의 학사 학위와 2개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부기장 자리에는 라이언 링크 중령이 앉았다.
총 266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조종사로 그중 279시간은 B2 조종이었다. 그는 전투기 출신의 전문 군인으로 F-16과 같은 전투기를 조종했다. 여러 차례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그는 B2 비행대로 전환되었다. 가장 우수한 조종사들의 엘리트 부대였다. 두 조종사는 B2의 기술 서류를 점검하고 휴대할 수화물과 장비 정리를 완료했다. 이것이 철수 비행이었기 때문에 기술팀은 항공기 뒤쪽 화물칸에 일부 예비 장비를 추가로 적재했다. 오전 9시 15분, 기장이 엔진을 시동하고 전기 시스템을 켰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어떠한 문제도 기록되지 않았다. 바로 그 후 조종사들은 비행안전 체크리스트의 다음 단계들을 계속 수행했다. 동시에 정비 기술자도 이전에 적재된 추가 장비에 맞게 항공기 중량과 무게중심 위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오전 9시 29분, 기장이 비행 제어 시스템을 훈련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정비 모드로 전환했다. 바로 그 후 그들은 시스템 화면에 경고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에어 데이터 콜, 즉 항공기가 대기 데이터 보정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행 중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들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장은 즉시 항공기 제어 기술자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오전 9시 34분, 한 기술자가 주차구역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대기 데이터 보정을 수행했다. 특히 속도 센서 등 항공기의 센서들이 전날 밤 비의 영향을 받은 후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였다. 이어서 B2는 계획대로 활주로 06R로 이동하여 이륙 위치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29분 32초, 기장이 피토 정합 히터 시스템을 켰다. 이것은 속도와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들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되어야 한다. 그는 또한 PS HTR 오프, 히터 꺼짐, 알림이 사라진 것을 통해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즉 히터 시스템이 켜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편차가 하나 발생했다. 지형 데이터는 이륙 위치의 실제 고도가 166.4m임을 보여주었지만 항공기의 고도계는 207.8m를 표시했다. 최대 41.4m의 차이가 있었다. 이 위치에 지형 고도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오차는 이륙 전에 발견되지 않았다. 오전 10시 30분 02초, 기장이 스로틀을 최대 출력으로 올려 이륙 절차를 시작했다. 약 10초 후 그는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항공기가 활주로 06R을 따라 가속을 시작하도록 했다. 이전에 편대를 이끈 B2는 활주로 1775m를 달린 후 약 270km의 속도에 도달하여 안전하게 이륙했다. 이 유형의 항공기에 대한 표준 안전 임계값이었다. 그러나 라이언 링크 소령이 조종하는 89-02 리칠은 1334m만 달린 후 지면을 떠났는데 선두 항공기보다 442m 더 짧았다. 그 시점의 실제 속도는 244에서 248km에 불과했지만 조종석의 속도계는 267에서 270km를 표시했다. 실제보다 약 22km의 차이가 있었다. 이 편차로 인해 승무원은 항공기가 안전속도 임계값에 도달했다고 잘못 이해하고 양력이 아직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너무 일찍 이륙 조작을 수행했다. 브레이크 해제 후 약 19초 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마스터의 주의등이 켜지고 동시에 비행 제어 시스템 FCS-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이 화면에 경고를 발령하여 속도, 고도, 받음각, AOA를 포함한 대기 데이터와 관련된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기장이 즉시 방금 나타난 경고들을 확인하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고가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6초 후 비행 제어 시스템 FCS가 자동으로 경고를 제거하여 항공기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화면의 경고들이 일제히 사라져 조종사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 오전 10시 30분 49초 B2 등록번호 89-0127의 앞바퀴가 지면을 떠나 이륙이 시작되는 순간을 표시했다. 기장은 기수 상승 각도와 상승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표로 표준에 따라 기수를 올리는 조작을 수행했다. 그러나 주 바퀴가 지면을 떠나자마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 항공기 컴퓨터가 받음각 AOA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즉, 바람 방향과 항공기 기수 사이의 각도이다. 그러나 센서 데이터가 잘못되어 시스템이 너무 큰 음의 값을 계산했는데, 즉 항공기 기수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비행 제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수를 최대한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갑자기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게 기수를 들어 기체가 최대 30도의 경사각으로 하늘을 향하게 되었다. 특히 항공기가 여전히 매우 낮은 고도에 있고 아직 안전한 비행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너무 높고 위험한 수준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기수 상승으로 인해 기체와 승무원에 가해진 힘의 중력이 1.6배로 증가했다. 상황은 바로 그 후 더욱 악화되었다. 오전 10시 30분 51초 항공기의 전체 대기 데이터가 갑자기 손실되었다. 일반 센서들이 더 이상 비행 제어 시스템에 항공기의 속도, 고도, 받음각, AOA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시스템은 백업 모드로 전환해야 했다. 그러나 AOA, 비행 속도, 횡 편향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비행 제어 시스템이 부정확해졌다. 동시에 항공기의 안정성도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기장은 제어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공기가 완전히 불안정해져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오전 10시 31분 06초 항공기의 왼쪽 날개가 지면에 닿았다. 일련의 사고에서 첫 번째 충돌이었다. 즉시 부기장이 긴급 상황에서 항공기를 탈출하기 위해 사출 좌석을 작동시켰다. 2초 후 항공기 기수 전체가 땅으로 강하게 내려찍히며 앞바퀴와 왼쪽 주 바퀴의 두 지점에서 6G, 즉 지구 중력의 6배에 달하는 힘으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첫 번째 충돌이 극도로 큰 힘으로 발생하여 두 착륙 장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앞바퀴 도어가 기체에서 튕겨나가 40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 왼쪽 주 착륙 장치도 분리되어 기체로부터 약 475m 거리에서 발견되었다. 충돌 후 B2는 총 717m를 이동한 첫 번째 충돌 지점으로부터 완전히 멈추기 전 6초 동안 활주로에서 계속 미끄러지며 튕겼다. 강한 충격력으로 인해 날개 내부의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누출되었다. 항공기가 멈췄을 때 연료에 불이 붙어 6시간 동안 지속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화재로 인한 소실 면적은 약 29,517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이는 큰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크며 항공기 잔해 주변 지역이었다. 현장에서는 수천 개의 파편 조각이 흩어진 약 18,964제곱미터의 잔해 지역도 기록되었다. 그 중에서 전문가들은 산산조각난 복합재 물질의 많은 조각들을 수거했다. B2와 같은 스텔스 항공기 동체 구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초강력 재료 유형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변형된 많은 금속 조각들이 발견되어 사고의 파괴 정도가 심각하고 광범위했음을 보여준다. 다행히도 두 조종사 모두 B2에서 제때 탈출하여 사망자는 없었다. 이 심각한 사고는 약 14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 직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질문은 바로 이 상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경고가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6초 후 화면의 경고들이 일제히 사라진 현상의 원인은 GLAPTS라고 불리는 장비 블록에 속한 4개의 센서 중 3개의 습기가 침투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비행 제어 시스템의 속도, 고도,
비행 각도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제공하는 센서들이다. 습기의 영향으로 인해 이 센서들은 비행 제어 컴퓨터에 부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했다. 시스템이 편차를 감지했을 때 212라고 불리는 특별 점검 모드로 전환했다. 센서 채널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자동 메커니즘이다. 몇 초 후 4개의 센서 채널 중 2개가 데이터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시스템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임시로 판단하고 오류 경고를 자동으로 제거했지만 실제로는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이 오류는 B2가 지면을 떠난 직후 매우 빠르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후 조사에서는 습기 방지를 위한 피토 가열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도 원인의 일부였음을 지적했다. 에어포스 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체에 탄약은 실려있지 않았다. 그러나 기밀 문서가 그날 아침 폭격기에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괌에서 화이트먼 공군기지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제509 폭격전대 사령관은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해 나머지 B2 폭격기들의 비행작전을 일시 중단했다. 안전 중단 기간 동안 6대의 B-52 항공기가 스프릿을 대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4월이 되자 모든 B2가 비행 상태로 복귀했다. 2008년 괌에서의 B2 스프릿 추락 사고는 가장 첨단이고 가장 비싼 전쟁 기계조차도 작은 실수로 인해 추락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그러나 그 비극 이후 미 공군은 B2를 글로벌 억제력의 상징, 21세기 하늘에 침범할 수 없는 유령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